여기 요 내용은요 항상 이런 류의 문제집 뭐냐면은 뭐 쌤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이맥스 마찬가지고 뭐 알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이 내용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그냥 대답 풀고 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 풀 전에 이것부터 보면은 이게 뭔 개소리야. 그 짤 있잖아. 그치? 이대로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자, 내가 밑줄까지 미리 찾았어요. y는 k 플러스 1x 더하기 3k 더하기 2. 얘는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y 절편마저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자, k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y 절편 달라지고 기울기 달라지니까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직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이런 직선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상한 짓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지나가도록 내가 그렸죠 지금. 자,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할게. 뭐냐면은 k 값이 달라지면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다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직선이 되는데, 근데 그 값이 달라지더라도 제가 다른 직선이 되더라도 어떤 특정한 점은 반드시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은 그 회귀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보면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막 사건을 바꾸고 인과관계를 바꾸고 해도 특정한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거기서 보면 그런 설정이 항상 있잖아. 그치? 바로 그거예요. 그런 특정한 점이 존재한대요. 신기하게도. 자, 그 점을 찾아보자. 됐나요? 자, 어떻게 찾느냐면은 우리가 항등식을 배웠었어. 항등식. 이렇게 처음에 맞죠? 이 항등식을 배웠었는데 이 항등식이 참 병신 같아요. 항이 0x 0 곱하기 y 더하기 0은 0 이렇게 해가지고 뭘 써도 x에다 y에다 뭘 대입을 해도 다 식이 성립한다는데 뭐야 이거 이런 거 왜 배워? 뭘 대입해도 다 성립한다는데. 야, 내가 여자친구 그렇게 싫을게. 너 어떤 여학생이면 좋겠어? 뭐 긴 머리, 짧은 머리? 뭐 어떤 거? 안경 쓰고 안 쓰고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 이거 좀 시끄럽잖아. 그치? 항등식을 이제 이용하게 될 텐데 항등식이 진짜 멋지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얘를 K에 관해서 자, 전 수식이야 그냥. 맞지? 등식 있죠? 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기 전에 그냥 등식이에요. 더 넓은 범위로. 맞지? 등식이야. 그런데 자, 등식이라고 보고 직선이라고 보지 말고 등식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더 넓게. 이 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등식이. 결국 얘는 K에 대한 뭐가 돼요? 항등식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K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X 마이너스 Y 아니 Y는 깨끗하게 정리해줄게. XK 더하기 X 더하기 3K 더하기 오른쪽으로 싹 이항해 줄게요. X 더하기 3 K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더하기 x 마이너스 y. 자, 좌변으로 바꿔줬어요. 됐나요? 자, 얘 항등식으로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요? 네, 요 값이 0이면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고 얘도 0이면 즉 y는 2이면 x가 마이너스 3이고요. y에다가 2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요. 이 식이나 똑같죠. 위에다 대입해도 마찬가지지 뭐. x에다가 y에다가 2 대입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식이 무조건 성립하죠. k가 1이건 2건 3이건 상관없이. 자, 즉 이제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k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직선을 나타내지만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k가 1이 돼도 저식 성립하고 k 값이 5가 돼도 저식 성립하고 맞죠? 저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놈이 그 정도야? 자, 여러분이 그 마술을 보여준 적 있냐? 혹시? 아니요. 마술을 보여줄게. 진짜 신기해. 놀랬지? 너 놀랬지 너? 그치? 선생님 손가락 잘라졌는 줄 알고 놀랬지? 그치? 놀랬지? 손가락 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술까지 해주는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마술까지 하는. 그렇지만 여자친구 만났을 때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응? 얻어맞아요. 자, 이 마술의 비밀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원래 마술은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하면 된다. 됐나요? 네. 자, 여기서 항상 항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설명이냐면은 내용에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냐면 이 문자에 관한 항등식을 항상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앞에서도 나오고요. 자, 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이놈하고 여기 이놈하고 만날 수 있도록 m의 값을 한번 결정해봐요. m이 달라지면은 기울기도 달라지고 y 절편마저 달라지는 거 맞죠? 자, m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보니까 m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항상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이제 만나도록 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y 절편도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 m이 기울기라는 점에만 착안해서 기울기라는 점에 착안해서만 봐봐요. m의 값이 쭉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간신히 지나갈 때 m의 값이 더 커지면요. 안 만나죠? m의 값이 작아지면요. 언제까지? 작아지면 작아져가지고 안 지나가다가 여기를 같이 지나가도록 하는 m의 값이 있을 거예요. m의 값이 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m의 값이 음수가 되면 아래를 향하고 그래서 안 만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부등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지나갈 때 얼마 지나갈 때?
3,1 지나갈 때 중요한 문제야 이건. 뭐부터 생각해줘야 돼?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지멋대로인 놈이 아니라 이거지. 지멋대로인 놈이 아니고 물론 y 절편도 달라지고 기울기도 다 달라져요 지금. 그렇지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니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3,1 지나가야 됩니다. 3 대입해주면은 5m은 이때 m의 값이 얼마? 5분의 2면 이렇게 됩니다. 1,2 지나가는 거. 1. 이때는 m의 값이 1이면 이렇게 지나가요. 따라서 기울기가 이 사이 값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 여기 m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만 m의 값이 얼마? 5분의 2에서 1 사이의 값이면 만나겠다. 최대값이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야? 제일 중요한 점은,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점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노란 점을 지나더라는 거. 저 존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접근 방법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저걸 모르면, 저 존재를 모르면. 됐나요? 자,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빨간 직선 EX 요런 빨간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Y 요런 직선이 있어요. 두 개 직선이 있어요. 이 색이 별로 안 좋다 이거. 파란색으로 바꿔야겠다. 완전히 파란색.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꿔야지 뭘 뭐. 이거 파란색이 여기도 아니잖아. 파란색으로 이쪽이구나. 파란색이 잘 보여요. X 마이너스 4Y 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사실 누구도 풀 수 있냐면은 중학생들도 잘 풀어요. 이놈의 이 교점하고 어디요?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중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돼요? 이 점 구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연립 방정식 풀면 되겠죠. 점 알았으니까 두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이 점 이용하든지 이 점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직선의 식 구하면 되죠. 됐나요? 중학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중학생 어떻게 푸느냐? 먼저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합니다. 이렇게 풉니다. 됐어요? 자, 이제 고등학생 방법이에요. 고등학생 방법인데,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항해줬어요. 와, k 이렇게부터 해줄게요. 는 0이라고 써줄게요. 자, 이놈의 교점을 x1, y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빨간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x1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당연히 파란 위 점 위에도 있으니까 x1 빼기 4y1 마이너스 1도 0이 될 거예요. 두 식을 다 만족시킬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식을 그냥 막 정리하면은 k 값이 1이냐 2냐 3이냐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9냐에 따라서 지하고 다른 직선 되겠죠. 직선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x하고 y는 어쨌든 1차식이거든요. 됐어요? 1차식이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직선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다른 직선이 나와요. k 값이 1이냐 2냐에 3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요런 직선도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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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직선이 다 될 수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고요? 자, 교점의 좌표를 대입하면은 k가 1이든 2든 3이든 무조건씩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한 겁니다. k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놈이 되든지 다 이렇게 되니까요. 됐나요? 근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야. 모든 것은 아니야.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긴 있어. 뭐냐고요? x-4y 마이너스 1. 즉, 이 파란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어. 빨간 직선은 나타낼 수 있고요. k가 0이면 돼요. 됐나요? k가 0이면 되는데, k에다가 뭘 잡아내도 요식이 나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요식만, 이거 k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계산해서 해줬더니 x-4y 마이너스 1은 0이 나올 수가 없어. 딱 하나만 빼놓고, k가 붙어있는 요 부분 딱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식은 다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직선은 다,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얘를 못 나타내면, 여기다가 k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 나타낼 수 있잖아요. k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을 못 나타내. 됐어요? k를 어느 쪽에 붙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여기서 빨간 직선이나 파란 직선을 찾아다니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물론 m, k 이렇게 쓰면 이제 되죠. m을 0으로 잡고 k를 1로 잡고 k를 0으로 잡고 m을 1로 잡고 이러면 되니까 문자 두 개 쓰는 것보다는 불편하잖아요. 하나만 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한글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죠. 다시 맞지?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한 개 빼고. 됐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면 모든 학생을 다 서울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너만 빼고. 슬프다. 슬프다. 진짜 짜증난다고. 그쵸?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가. 너만 빼고. 내가 다 100억씩 주겠다. 너만 빼고. 아이씨. 자, 하나만 빼놓고. 자, 농담이고요. 자, 하나만 빼놓고.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 그냥 모든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냥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잖아. 딱 하나 빼놓고 다 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어떤 학교에서 진입 판정 문제가 나왔어. 설명 문제가 나왔어. 푸는 문제가.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거짓이에요. 됐어요? 자, 하나만 빼놓고 모든 직선. 자, 이제, 그런데 그 직선 중에서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될 수 있고 아래로도 될 수 있는데 3,1을 또 지나가는데요. 그 직선이. 자, 3,1을 지나가게 하는 K의 값 따로 있겠죠. K가 좀 특별하겠죠. 그래서 3,1을 대입합니다. 3,1 대입하면은 K 이쪽에 옆에 상관없어요. 4 마이너스 그래서 K는 얼마야? 2야. 아, K 값이 2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줘요? 이제 제대로 된 식이 나왔습니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 K 값이 2인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식 정리해주면은 4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5는 0. 에이?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네. 자,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근데 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 중학생이 더 똑똑하네요. 맞지? 중학생이 더 똑똑해. 중학생이 더 편하게 풀었어. 괜히 더 어렵게 풀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원이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요점까지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의 식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x-5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은 9.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이 되어 있거든요. 2차식이고 2차식이에요. 교점 구하려면 2차식, 2차식으로 이루어진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런 연립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얘는. 방정식 풀다가 죽어요. 못 풀어요. 근데 이 방법은 원의 방정식 집어넣은 다음에 점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직선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쉬워요. 그러나 확장성은 전혀 없습니다. 확장성은 전혀 없어요. 자, 한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 닌텐도라는 거 알아, 너? 자, 닌텐도 가질래? 스마트폰 가질래? 왜요? 닌텐도가 한때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가 닌텐도가 다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왜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훨씬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 중학생의 방법은 닌텐도 수준이라면은 이 항등식을 이용한 방법은 스마트폰. 무한한 확장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나오면서 닌텐도가 몰락해버렸어요. 죄다 그냥 저기 닌텐도 죄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애들이 3명 있으면 닌텐도 3개 가지고 있었어. 그때. 왜 3개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뭐라고요? 3명 다 써야 되지. 네트워크 연결됐어. 2인용 게임 둘이서 3인용 게임 3개 있어야지 3인용 게임 할 거 아니야. 3명이서 다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때도. 됐어요? 자, 87번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공식을 유도하진 않을게. 오늘은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점이 있어요.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거리를 잴 때 어떻게 재느니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요. 그 수선의 발 h하고 거리를 재야지 되겠죠? 그렇게 재는 거야. 자, 요때에 떨어진 거리를 디스턴스 D라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떨어진 거리 D를 구하려면은, 자, 이게 공식을 쓰기가 좀 쉬워 보이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 구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공식 유도하라고 또 서술형 몇 마디 업무하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이도 극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공식 써먹자 뭐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공식 써먹을 수 있긴 합시다.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일반형으로 돼 있어야지 공식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으로 먼저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a 제곱 b 제곱 루트 c고요. 분의 절대값. 자, 요 x1, y1을요, 여기다 시계를 집어넣어요. 신기하게도, 됐나요? 얘가 떨어진 거리 d가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됐나요? 따로 이럴 필요 없습니다. 원점하고 한다면은 x 대입하는 두 값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공식이 다소간에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까먹거든.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하고 있냐 안 기억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공식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얘는 4등급 이하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점과 지선 사이 거리. 자, 항상 공식을 항상 쓰고 그래야지 안 잊어먹어. 거리 D를 구해보면 여기 루트 12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절대값. 여기다가 1a 집어넣으면 돼요. 12 절대값. 자, 이게 공식이에요. 이 거리가 얼마 나오더라고? 2 나오더라고. 됐나요? 자, 2는 계산하면은 여기는 169 나와서 8 마이너스 5a의 절대값. 그래서 5a 마이너스 8이나 8 마이너스 5a나 절대값이 얼마 똑같으니까 26. 됐어요? 그래서 5a 마이너스 8이 양수 26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5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6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a는 34? 됐나요? a는 5분의 34? 뭐 이렇게 들어. 여기는 a 값이 음수로 나오겠네요. 잠깐만, 계산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 아, 어쩐지 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준 거네. 그래서 5a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절대값. 됐나요? 네. 아이고, 실수. 빨리 찾아야 돼. 5a 더하기 16이 그냥 26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5a 더하기 16이 마이너스 26 되는 경우. 이 경우에 a는 2가 되겠고요. 양수이건 2 찾으십니다.
됐나요? 이 문제는 뭐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공식을 암기시켜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공식 다시 한번 쓰시고요. 자, 3의 제곱, 4의 제곱. 짠, 절대값 얼마? 1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게 기울이 나오는데 3으로 나옵니다. 아하, K 더하기 7의 절대값이 얼마? 요거 10. 이렇게 됐나요? 네. 좀 전처럼 계산하시게 되면은 K는 8이 되거나 또는 음수 나오죠? 음수 값은 K 플러스 7이 마이너스 10. K가 마이너스 22. 됐나요? 네. 어렵니? 어렵지가 않아요. 자, 교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라. 점을 직접 안 주는군요. 귀찮게 만드네요. 됐어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요. 자, 봅시다. 두 놈의 직선이 있어요. 직선에 여기 원점이 있고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두 개예요? 한두 개가 아니죠? 됐나요?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줘라? 그 중에서 이 점하고 또 지나가게 할 때 거리가 0이 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됐나요? 네. 가장 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한마디로 봐봐요. 이런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O라는 점이 있는데요. 자, 특별하게 여기 X라는 점이 있어요. X를 지나는 직선은 많아요. X를 지나는 직선 가운데서 가장 얘하고 멀리 떨어진 직선은 당연히 거리 줄 때 이런 식으로 잴 테니까 얘하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이 바로 요점이 돼버리게 하는 그런 직선이 바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이 되겠죠. 이 점보다도 다르게 되면 더 가까운 점이 반드시 존재하잖아. 맞지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으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지고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직접 하려면 어려워지고요. 이 교점을 찾은 다음에 두 놈 사이의 거리만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상황. 그래서 계산으로 막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 상황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옛날에 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구냐면 에디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뭐 그보다는 너무 사업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전구를 발명했어요. 전구를 이렇게 발명을 했어요. 전구를. 근데 이게 안쪽에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모양이 좀 희한하게 생겼죠? 모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안쪽에 부피가 얼마인지. 그래서 수학자를 고용해가지고 부피가 얼마쯤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했더니 한 4시간쯤 있는데 열심히 막 공률 막 재면서 막 그냥 열심히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요? 그렇게 멍청하게 여기다가 물 넣다가 물 가지고 이게 부어보면 되잖아. 맞죠? 그건 직접 할 것이지.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본질은 사실은 물 넣어가지고 해보는 거라고요. 여기다 물을 넣었을 때나 여기다 놨을 때나 여기다 이렇게 메세 실린더에 채웠을 때나 물의 부피는 안 변하죠. 변하지 않는 양에 주목하면 훨씬 쉬워졌을 거라고. 여기서도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변하지 않는 양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에서. 진짜 수학에서 하는 사람은 사실 에디슨이었네 보니까. 근데 도대체 지가 그렇게 할 줄 알면은 지가 그냥 그렇게 할 것이지 왜 고용을 하고 지랄이야 그냥.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파란 직선이 있어요. 평행해요. 빨간 직선이 있어요. 두 놈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여기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빨간 놈이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 구하면 다 똑같이 나오겠죠. 이 점 잡으면 이거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자, 요 놈이야? 여기 지나가는 거 0,1. 네, 0이 좀 들어가는 게 좀 편해요. 됐어요? 쓸데없이 475,769, 475,768 이러지 말고요. 됐어요? 뭐 그 점도 지나가긴 하니까 그 점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될게. 자, 그러면 0,1과 요거 저놈 사이에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루트 a제곱 b제곱. 네, 절대 공식에서 써놓고 보시고 0 더하기 1 더하기 3. 얘가 루트 2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2루트 2가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됐어요? 2학년쯤 돼가지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수업하다가 매년 그다음 꼭 나와요. 야, 중에 2학년 됐어. 1년 지났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냐? 주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뭘 까먹어? 공식 있어야 까먹지. 공식 없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공식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까먹었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식은 애당초 없어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점이 있어요. 점 3개를 한번 볼게요. 0,0 여기 있다. 1,2 여기 있다. 2,1 여기 있다. 꼭점으로 상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정삼각형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합니다. 됐나요? 자,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은 기울기가 2에서 1 빼주고 1에서 2 빼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b점을 이용했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a, b점 이용해가지고 거리도 구해요. 거리 구하면 루트 2 나와요. 계산하면은. 됐나요? 자, 요 길이가 얼마? 루트 2.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0,0하고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루트 2분의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고 이 길이가 얼마? 윗변. 자, 거리가 이게 높이야. 넓이는 2분의 3이다. 어이구, 알려니 죽지.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중학생들은 저런 걸 모르긴 해도요. 저런 걸 모르긴 해도 저걸 모르긴 해도 이거 풀 줄 압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에서요. 이 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넓이 3개 빼줍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 4에서요. 이 사각형, 삼각형 1. 이 삼각형 넓이도
1.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이렇게 해서 2분의 3으로 바로 하는 게 차라리 좀 빠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사선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마플에는 아마 써 수 있기도 하고 할 거야. 자, 근데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거든.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문제거든. 그래서 사용하기 좋은 건데 이거는 그냥 중학생 문법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 문제는 그러면 저렇게 풀게요. 직사각형 이용해가지고. 네, 그러시면 되는데 문제는 항상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나와요. 어떻게 해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A와 B의 거리를 구하시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각각 부분 배점. 그러니까 저 삼각형 방법으로 사각형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1점이야. 그래서 복잡하긴 해도 이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왜? 자, 요거 한 문제 내면서 몇 가지 테스트 할 수 있니?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는 줄 아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테스트 할 수 있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나오는 줄 뻔히 알아요. 학생들도. 자,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은 방정식 구하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점의 좌표를 x, y로 두시고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는 거라고요? 저 x와 y의 관계식이요. 됐어요? 자, x-2y는 3위를 누가 움직여요? a, b가 움직인대요. 이 점이 그리는 자체 방정식이고요. 자, 우리가 만족시키는 점의 좌표 P라고 할게요. X좌표, Y좌표 두 놈 사이 관계 찾는데 X좌표는 항상 A로 나오고요. Y좌표는 항상 A-B로 나오는데 A하고 B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항상 만족하게 돼요. 됐나요? 됐어요? 자, 관계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래서 A 자리에다가 X를 쓰시고요. 오케이? B 자리에다가 뭘 써요? B 자리에다가 A-Y를 써야 돼요. 오케이? A-Y. 다시 또 A가 또 나왔네? A 자리에다 다시 X를 또 써주시고요. 됐나요? 이제 X하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해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자체 방정식이에요. 됐니? 자체 방정식은 열심히 좀 많이 좀 잘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다음으로 합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하나는 파란 직선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또 하나는 이 빨간 직선이라고 할게요. 빨간 직선이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임. 이 노란 점선 가능하죠? 그럼 뭐도 가능해요?
두 종류 가능해요. 이 노란 점선도 가능해요. 거리가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찾을게요. 끝나요? 자, 파란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얼마다? 루트 5분의 절대값. x자리에다 x 대입하고 y자리에다 y 대입해야 돼요. 됐나요? 저거 일반용으로 고친 다음에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요, 루트 x자리에다가 하필 대입해야 되는 이 점에 좌표가 x, y여가지고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여기 이해돼요? 절대값 2x. 요 숫자가 루트 20은요 2루트 5야. 그래서 자, 계산 한번 끝냈습니다. 루트 5, 이 부분이 2루트 5니까 루트 5, 루트 5 양쪽에 곱해주고 양쪽에다 또 2 곱해줬어요. 10. 계산 따라올 수 있겠어? 자, 절대값 양쪽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절대값 A는 절대값 B 돼 있으면은 그냥 A는 B하고 둘이 부호가 같은 경우, 둘이 부호가 다른 경우 딱 두 개만 풀면 되는데 이걸 4개를 풀어요.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4개를 푸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니, 얘하고 맨 마지막하고 다른 게 뭔데? 둘이 부호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로 나눠서 두 개만 풀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나요? 두 개 정리해서 답을 톡 써버릴까봐 두 개 정리해가지고 저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름은 각의 이등분선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각의 이등분선. 됐나요? 작은 각도 있고 큰 각도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 찾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자체는 다 끝났는데 그 두 번으로 쪼갠 이유를 알겠죠? 나가다 보니까. 그쵸? 뒷부분 만만하지 않은 내용도 좀 나오고 하죠? 공식 좀 복잡하고. 자,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줘라? 항상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공식 사용하시고. 됐나요? 그래야지 안제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풀어보면서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